고구려의 역사 유적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최전방 성인 비사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성은 황해와 발해만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사성은 요령성 대련시 금지구 동쪽에 위치한 대흑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사성은 고구려 해상과 요동방의 최전선 기지로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웠던 전장이기도 하죠. 기록에 따르면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만 서문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다라고 하여서 현장과 매우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성을 방문해 보면 유적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여러 곳에서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어서 보는 이들을 조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비사성은 고구려의 수군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군기지는 물론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황해나 이 금지만 특히 발해만 쪽, 이 양쪽 어딘가에 고구려 수군기지가 있었을 텐데 전쟁이 나게 되면 수군기지나 또는 이곳에 있던 무역상들이 많은 물자들을 들고 비사성으로 피난해서 이곳에서 적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즉 비사성은 고구려 수군기지의 배후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사성 정상에 올라보면은 양쪽 바다를 다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수군기지로서는 최적의 위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사성의 둘레는 약 5km 정도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구려의 수군기지였던 이곳이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번창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이 배후산성으로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등고선을 통해서 비사성을 바라보게 되면 비사성은 해발 663m 정상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능선과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현지인들이 봉황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깊은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곡을 통해서 성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이 비사성을 접근하려면 이 서쪽을 통해서 난 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과 매우 유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사성은 제가 1998년도에 고구려 유적 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라서 저와는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비사성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저것이 고구려성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곳이죠. 비사성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양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서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여기 점장대를 보고 석고사를 본 이후에 계곡을 따라 내려와서 이 관문체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98년도 답사할 때나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흑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이곳이 이제 관광지로 완전히 개발되면서 현지인들도 등산로를 따라서 이 산 정상까지 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넉넉히 주어진다면 이 산정상도 보고 또 이쪽 고구려 성벽이 잘 남아있는 이 동벽과 남벽 쪽까지 답사하는 것이 비사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문 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오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중간중간 길을 돌아다 보면 발해만이 보이기 때문에 풍광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서문이 나오는데요. 벌써 시멘트로 바른 성벽과 또 아치문 이런 것들이 이곳이 고구려 시대의 옛 성문이 아니라 최근에 복원된 그것도 그렇게 고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좀 약간은 좀 보기에 좋지 않은 성문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고구려 성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은 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성벽도 최근에 좀 어설프게 복원을 해놔서 옛 성벽의 맛을 좀 잃어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문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것이 점장대입니다. 그런데 점장대를 현지에서는 이제 당황전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중국식 이제 건축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이 점장대로 이어지는 이 큰 길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포장을 해놨는데 이 지역이 과거에는 고구려가 645년 당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굉장한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 바닥 밑에는 비사성의 여러 군 주둔지라든가 또 뭐 창고라든가 또는 뭐 군 지휘소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발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된 바람에 비사성의 면모를 알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중국에서는 이제 당황전이라고 해놨는데요. 2007년에 찍은 사진에는 여기 점장대라고만 되어 있고 당황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용문양이 있는 답도는 물론 있었습니다. 2011년에 답사했던 분의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옥황전이라고 하고서 옥황상제를 모신 도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옥황상제 대신에 당태종 이세민이를 모신 상들이 들어서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 이세민을 숭배하는 이제 당황전으로서 많은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을 기복성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당황궁을 더 확대시키고 이곳에서 이씨 종친들의 제사 활동도 하고 또 뭐 당태종 이세민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이곳에서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6년에 정부의 허락하에 이 당황궁을 도교 관리하에 두게 하고 이곳에서 이제 중국 전통 문화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화재나 이런 유적 지역에다가 이렇게 종교 그 단체가 들어와서 건물을 인위적으로 짓고 이런 활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텐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와 많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지금 이 당황전, 점장대를 바꾼 당황전뿐만 아니라 이 산 아래로 또 이런 도관이 하나 있어서 이곳까지 어울려서 이곳이 무슨 당황궁이 중국 전통 문화를 그런 홍보하는 곳이고 기복의 성지로서 뭐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에서는 왜 여기를 당황궁이라고 하고 고구려의 성인 비사성을 당태종을 모시는 이런 장소로 만들었을까요? 점장대 당황전 아래에 위치한 이 석고사에는 당황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1934년에 석고사 중수비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그 점장대 당황전보다는 이곳 석고사 당황전이 좀 더 오래된 것입니다. 98년에도 이 당황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세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는 방현영, 그다음에 울지경덕, 그다음에 이정, 그리고 이세적, 설인기, 그리고 장량 이렇게 6명의 신하들이 여기 같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비사성에 온 사람은 수군 도독인 장량뿐입니다. 645년에 장량이 이끄는 당나라 수군이 장량에 부하했던 정명진 또 왕문도 등이 앞장서서 야밤에 고구려 서문을 공격해서 비사성을 함락시키고 포로 8천을 잡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나라가 비사성에서 거둔 유일한 그 승전이죠. 하지만 645년에 이세민의 당군이 패하면서 거의 이세민이 죽을 뻔하다가 이제 탈출한 적이 있었죠. 이때 당군도 철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사성을 점령한 것은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당나라가 여기에 사찰을 세울 수도 없고 또 당나라를 기념하는 이런 당왕전이 이때 만들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석고사 앞에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왕전 전설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세민이가 물을 마셨다는 적수호, 또 서린기가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음마만, 이런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모두가 전설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당태종이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645년에 당태종이나 또는 서린기 같은 경우도 요동성과 안시성, 또 주필산 이 일대에서만 활동했을 뿐이지 이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왕전 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고구려사를 없애고 당나라 역사로 고구려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고구려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물들을 볼 때는 좀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점장대에서 다시 비사성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대에서 서북쪽을 바라보면은 산 정상이 보입니다. 위에는 레이더 기지나 또는 방송국 송수신탑이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포장도로가 있는 이 주변이 비교적 넓습니다. 바로 요 아래가 석고사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요 석고사, 또 그 위에 어떤 건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점장대까지, 아마 이곳이 비사성의 중심부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산 정상 부분은 제가 올라가 보지를 못해서 멀리서 사진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이더 기지 같은 것도 이제 보이고요. 비사성에서 이제 서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바레만이 보입니다. 이 아래쪽은 대련시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대련시의 가장 끝인 려순반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좀 더 좋게 되면은 려순반도 끝부분까지 또 바다까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안개가 껴서 저는 한 번도 그쪽 광면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서남쪽으로 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바다는 이제 황해바다가 되겠죠. 따라서 비사성에서 조망을 하게 되면 황해와 바레만을 다 조망하기 때문에 해군 기지로서 비사성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중국 해군 레이더가 멀리 바라보이는 장면입니다. 점장대에서 아래쪽, 즉 봉황국을 내려다보면 중국의 도관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발굴을 아마 했다라는 보고는 없는데 만약에 발굴을 했다라면 고구려 시대 때 많은 유물이 나왔을 텐데 아직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공간으로 봤을 때 이 계곡 아래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고사입니다. 석고사에는 당왕전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찰에는요 원통 보존이라고 해서 해수 관음상을 모신 건물이 있고 또 대웅전과 그 옆에 당왕전, 그리고 여러 건물들이 보입니다. 대웅전 앞은 비교적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공간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웅전 앞에는 고구려 시대 때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을 바라다 보면은 이제 물이 고인 것을 저도 봤었는데요. 높은 고지대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사성이 오랫동안 적과 항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 한 200m 이상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굉장히 험준합니다. 위로 석고사를 바라보고 이제 내려갑니다. 기암 괴석들이 많은 순수한 절벽들로 둘러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기가 편한데 제가 98년도에 답사했을 때는 계단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매우 위험한 상태로 내려갔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쪽 남쪽으로 올라와서 이 계곡을 따라서 위로 쳐들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길은 험준합니다. 하지만 그 절벽을 둘러싼 계곡은 관광지로서 본다면 굉장한 명승지입니다. 신기한 그 바위나 또 여러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광을 옵니다. 대련 시내의 최고의 명승지라고 할 수 있고 유동반도 남부 일대에서 이 대역사는 최고의 그 명승지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유적지로서는 고구려성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좀 아쉬움도 남지만 명승지를 받더라고 본다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계곡을 다 내려오면 관문체 입구에 이제 성문을 새로 쌓았는데 이것도 거의 고증을 안 하고 그냥 담만 쌓아서 관광지로 급조한 것이라 고구려 성문으로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문을 이제 들어갈 쪽에서 바라본 것인데 이런 아치문 같은 경우도 고구려 성문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답사를 하게 되면 비사성에서 고구려성의 흔적은 어디야? 라고 반문할 정도로 고구려성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성으로서의 비사성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동벽과 남벽을 둘러보아야 됩니다. 이 동벽은 비사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 능선을 따라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지역에 해발 5, 600m 고지대에 이렇게 성벽들이 쭉 내려오는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저 멀리 이제 점장대가 보이죠. 산 정상 부분에서부터도 이렇게 성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구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저도 궁금합니다. 성벽은 고구려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쭉 쌓아져 있고요. 이 동벽 쪽에서 만약에 저기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성벽을 쌓아서 방어력을 높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벽 쪽입니다. 남벽 쪽에는 이제 돌구멍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개의 돌구멍을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 돌구멍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학설은 없지만 대체로 낭하박이라든가 또는 성로라든가 하는 이 방어용 무기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돌구멍을 팠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돌구멍이 보이고요. 이쪽에 개입발석 앞부분은 넓적하고 넓고 뒤에는 이렇게 좀 좁혀든 돌이 보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제 고구려의 축성술에서 보이는 돌이죠. 그래서 이 비사성에서 고구려 축성법을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이 동벽과 남벽까지 답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벽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제 비사성의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 멀리 비사성의 가장 높은 지대가 보이죠. 비사성은 둘레 5km나 되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전체를 답사하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서쪽만 보면 비사성의 면모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벽과 남벽까지 함께 구경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비사성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